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간에 정적 인덱스 파일 하고 이제 동적 인덱스 파일 할 차례예요. 일단 동적 인덱스 파일은 말 그대로 지금 그 블록의 동적으로 분열 및 합성을 하는 거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죠? 그 인덱스는 하드웨어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IBM에서 만든 V3 파일이 대표적이에요. V3 파일은 인덱스 세트와 순차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B 플러스 트리 인덱스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B 플러스 트리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V3은 사실 그 동적 인덱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V3이 대표적인데, V3이 인덱스와 순차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B 플러스 트리 인덱스로 되어 있다 이거죠. B 플러스 트리 인덱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내부 구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V3이 B 플러스 트리 인덱스로 되어 있어요. B 플러스 트리가 뭔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다중키 파일은 뭐 키가 여러 개인 거겠죠. 키가 여러 개인 거를 다중키 파일이라고 할 텐데, 일단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 여러 개의 상이한 접근 방법, 여러 개의 인덱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코드에 대한 다중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다중키 파일이 있어요. 다중키 파일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역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리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쵸? 그 인덱스 종류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다중키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는 그 역 파일이 있는데, 인덱스를 역으로 쓰는 거죠. 앞에 원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앞에 그 밀집 인덱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찾아가면 이제 해당되는 포인트를 찾아가면 해당되는 곳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럼 뭐 다운타운을 찾는다 그러면 101번, 110번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 인덱스는 반대로 그냥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안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111 해서 111로 가고, 컴퓨터 114에서 114로 가고, 컴퓨터 117에서 117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컴퓨터 한 다음에 키를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다 써주고, 그러면은 인덱스는 커지는데, 일단 하나만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찾아서, 그죠? 찾아가지고 두 번째 거 찾으려면 다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면 다음 거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처음에 111번 갔는데 거기가 아니면 114번 가고 117번 가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인덱스가 커지겠죠. 그리고 뭐 컴퓨터만 되게 많다,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면 거기만 쫙 늘어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죠? 이렇게 구성해서 만든 게 역 파일이에요. 역 인덱스를 이용하는 구조고, 역 인덱스는, 인덱스 엔트리는 키값과 동일키의 모든 레코드의 포인터들 쌍으로 되어 있어요. 키값, 컴퓨터 키란 얘기죠. 컴퓨터 키고, 그 다음에 111, 114, 117이 레코드 포인터예요. 그래서 111도 가보고 114도 가보고 117도 가보면 거기 컴퓨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역 파일이죠. 쌍으로 구성해서 적용한 인덱스를 별도로 표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중 리스트 파일, 멀티 리스트 파일은요,
지금 각 키 값에 대한 엔트리로 그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코드 중에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만 가지고 있고, 인덱스 엔트리가 키 값 하나의 레코드 포인터만 갖고 있는데, 파일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여기 지금 역 파일은 컴퓨터를 보고 111, 114, 117 이렇게 갔는데, 여기 지금 다중 리스트 파일은 컴퓨터 111을 보고 가니까 얘가 아니면 그 뒤에 114가 있어요. 114로 가봐요. 컴퓨터죠. 얘가 맞으면 그걸로 쓰면 되는데, 데이터 쓰면 되고, 아니면 또 117 있죠. 117로 가봐서 111 얘도 아니면 그 뒤에는 없으니까 에러 나겠죠. 에러 나겠지만 못 찾았다 이렇게 에러가 나겠지만, 일단 111로 가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없으면 뒤에 학번 114를 보고 114로 가는 거죠. 그 다음 117을 보고 또 117로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키는 하나, 키 값대 레코드가 하나씩이니까 뭐 인덱스가 엄청 커지진 않겠지만 대신 파일이 약간 커지겠죠. 여기 옆에 학번이 그 포인터 하나씩 더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다중 리스트 파일 이렇게 써 있는데, 기계도 112 가서 115 갈 수 있죠. 115 갔다가 118로 가야 되는데 뭐 그림이 잘못된 거 같죠. 여기 115의 학번에도 118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요. 113 전자 가면 116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다중 리스트 파일. 리스트를 보고 가고 이렇게. 그 인덱스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B트리를 알고리즘 이용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하는 순서 인덱스가 있고, 해시 인덱스. 해시는 여러분 해시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해시는 그냥 어떤 함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직접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올 건데, 데이터의 접근 비용이 균일하고, 왜 균일하냐면 함수를 통과하면 그 주소가 나오니까요. 막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찾는 게 아니라 함수를 통과하면 주소값이 나와요. 그럼 거기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비용이 균일하겠죠. 함수를 통해서 가면 바로 접근하면 되니까. 바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데이터양에 무관한 인덱스 해시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해시 인덱스가 있고요. 비트맵 인덱스. 컬럼의 적은 개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유리하고, 수정 변경이 적은 경우, 성별 뭐 이런 거, 뭐 OLAP에 적합하다 이런 말이 있네요. 결합 인덱스, 클러스터 인덱스. 결합 인덱스는 여러 개의 컬럼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웨어 조건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많은 경우, SQL문에서 웨어 조건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때 인덱스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합되어 있어서 복수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게, 복수의 컬럼을 인덱스로 쓰는 방법.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순서에 따라 인덱스를 생성해요. 특정 범위의 검색 시에 유리한 인덱스. 지난번에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섹터를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 그거를 얘가 얘기를 했었는데, 클러스터로 묶여 있으니까 지금 레코드 바로 다음 레코드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찾을 때 순서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찾은 레코드는, 그러니까 뭐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럴 때 첫 번째 학생을 성적 처리하면 두 번째 학생도 하겠죠. 첫 번째 학생만 하고 말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학생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클러스터링 해놓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같이 막 인접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하드디스크에 읽는 속도가 많이 걸리니까 클러스터링 해놓으면 첫 번째 학생 읽고 바로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뭐 이동 없이.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덱스 클러스터 인덱스 이러면 물리적 데이터가, 인덱스가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그죠? 순서에 따라서. 특정 범위를 검색할 때 한꺼번에 확 가져오니까 레코드 하나만 읽어오진 않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유리한 인덱스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다음은 파일 내의 레코드에 대한 인덱스 생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괄호 인덱스의 엔트리 순서가 레코드의 물리적인 순서와 동일하게 유지된 인덱스예요. 뭔지 알겠죠? 인덱스의 엔트리 순서가 물리적 순서와 동일하대요. 물리적 순서 동일하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인덱스죠. 벌써 나왔네 답이. 4번이네요. 탐색키 값의 키 값에 따라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리되는 인덱스. 이거는 보조 중 인덱스죠. 저기 앞에 안 나왔는데 보조 인덱스고요. 각 레코드마다 하나의 인덱스 엔트리를 갖도록 만드는 인덱스. 각 레코드마다 하나씩 막 갖는 거예요. 밀집이죠. 하나 읽고 밑으로 따라와서 읽고 하는 게 희소 인덱스고, 그 다음에 얘가 밀집 인덱스. 또 뭐 시험 문제나 이런 예상 문제 이런 거 보면 조밀 인덱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밀집 인덱스랑 조밀 인덱스는 다 같은 말인데 왜 하나로 통일해 놓고 쓰지를 않을지 참, 그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어요. 완전 조밀돼 있다는 거죠. 밀집, 조밀 뭐 같은 의미니까 시험을 보실 때 한번 그렇게 그냥 좀 약간 넓게 생각하셔야죠. 조밀이라는 건 없었는데 이러면서 틀리지 마시고 B 스타, B 플러스 트리. 자, B 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B에다가 에스테리스크 붙여주면 B 스타 트리 이렇게 부르고요. B에다 플러스 붙여주면 B 플러스 트리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 B는 뭐냐면 밸런스드예요. 밸런스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줘요. 이게 트리가 여러분 트리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트리가 한쪽으로 쫙 밀려 있으면 맨 위에 거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색하고 하나 검색하고 데이터 4개밖에 안 되는데 검색할 때 하나 검색하고 또 하나 건너가서 해요. 근데 이거를 균형으로 맞춰 놓으면 뭐 3개면 이제 하나 있고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접근할 때 하나 하고 두 번째 접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검색하는데 속도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모든 그 트리가 똑같은 깊이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B자는 루트로부터 림 노드까지 루트가 뭐 여러분 간단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A가 루트죠. 나무를 트리니까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뽑아서 뒤집어 놓은 거죠. 얘를 뒤집어서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죠? 저 A가 루트예요. 뿌리예요. 뿌리. 나무의 뿌리고, 저기 J, K, L, M, N 얘네들이 잎이죠. 잎. 림노드 잎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가지가 되는데 가지가 달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오겠죠. 트리니까. 그래서 트리는 나무, 말 그대로 나무예요. A가 루트니까 뿌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잎이니까 A부터 J까지 가는 길이나 A부터 V까지 가는 길이나 동일해요. 얘 읽고 J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A 읽고 C 읽고 I 읽고 V 읽고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동일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게 밑으로 쭉 달려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읽으려고 A, B 갔다가 D 갔다가 J 갔다가 그 밑에 거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 놓기 때문에 한 2-3번만 이렇게 가면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죠? 자, 그래서 그 B트리는 균형을 맞춘 트리를 말해요. 그래서 뿌리부터 잎까지 모든 패스가 동일하게 인덱스를 조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M1 균형 트리 탐색 트리로서 효율적인 균형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 M1이라는 말은 저 M이 그러니까 서브 트리의 숫자예요. 자식의 숫자죠. 그래서 뭐 4원 탐색 트리다 그러면 이제 자식 4넷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브 트리 수예요. M 이상 될 수가 없어요. 3원이면 자식이 셋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면 되는데,
B트리는 공백이거나 높이가 1 이상인 M1 탐색 트리고, 그리고 높이가 H라고 그러면 M의 H승 마이너스 1개의 키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원 탐색 트리다 그러면 높이가 3이면 4의 3승 마이너스 1개니까 63개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거죠. 데이터를 63개의 키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루트와 림 노드를 제외한 내부 노드는 최소 2분의 m개 이상이 돼야 되고 최대 m개까지 서브 트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M1 트리니까 당연히 최대 m개까지 서브 트리를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적어도 2분의 m개 그 마이너스 1개 이상의 키를 가져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각 노드는 적어도 반 이상의 차지 있어야 되고 이것은 트리의 높이가 높아져서 탐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데이터가 밑에 있으면 끌어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에서 뭐 얘가 V가 저 J 밑에 있다 그러면 갖다가 여기다 위에다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깊이 그 높이를 맞춰요. 패스를 맞춰주는 거죠. 경로를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균형 트리가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각 노드가 적어도 반 이상이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은 트리의 높이가 높아져서 탐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막는 거죠. B트리, B스타 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문제가 뭐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또 안 할 수가 없죠. 루트는 그 자체가 림 노드가 아닌 이상 적어도 2개의 서브 트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A는 림 노드, 루트 노드인데 밑에 서브 트리 2개를 가졌죠. 그런 식으로 이제 2개의 서브 트리를 갖게 돼 있어요. 적어도 2개의 서브 트리를 갖고요. 림 노드 자체가 림 노드면 그러니까 A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브 트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A밖에 없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서브 트리가 항상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트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트리가 공백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분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고요? 모든 립 노드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이죠? J, K, L, M, N 이게 입인데 립 노드는 모두 같은 위치. 그죠? 트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노드 안에 있는 키는 값들은 오름차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오름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A에 있는 69보다 B에 있는 19, 43이 작죠? 그리고 A에 있는 69보다 C에 있는 128, 138이 더 커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B 입장에서 봐도 19보다 앞에 있는 게 16이고 19보다 뒤에 있는 게 26, 40이고 43보다 앞에 있는 게 26, 40이고 43보다 뒤에 있는 게 60이에요. 그쵸? 이거 7, 15, J부터 보면 7, 15 돼 있고 D에 16, 그 다음에 K에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 20 뭐 이렇게 가는데 19 보고 그 다음에 20, 26 뭐 이렇게 가죠? 그런 식으로 30, 40, 30, 36, 40, 42, 43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죠? 오름차순으로 유지가 되고 B 플러스 T보다 삭제가 복잡해요. 삭제하는 건 거기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삭제하는 것까지는 뭐 그죠? 탐색키의 중복 저장이 허용되지 않아요. 키가 중복 저장되면 이게 이상해지죠? 69가 2번 들어가고 이런 걸 허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69를 2번 넣으면 A 다음에 저 뒤에 칸에다 69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탐색키의 중복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노드 및 트리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노드가. 그래서 차수가 m개인
B-트리의 노드는 일단 P1과 K1 있죠? P1은 서브트리에 대한 포인터고 K1이 키죠? 키. P2는 포인터고 K2가 키. P3가 포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까지. M개까지. 차수가 M이니까 이게 지금 키가 M개까지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트리가 저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림 나왔는데요. 키값 KI의 왼편 포인터 PI로 지시된 서브트리의 키값들은 모두 KI보다 작아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69보다 19, 43이 작아야 되고 19보다 16이 작아야 되고 16보다 7이 작아야 돼요. 7, 15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고 오른편 쪽에 PI 플러스 1로 지시된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키값들은 모두 KI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69인데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128, 138이잖아요. 당연히 69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60, C 밑에 100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70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69보다 하여튼 오른쪽으로 와서 내려온 애들은 C 거쳐서 G 거쳐서 Q 오는 애들은 전부 다 69보다 커야 돼요. 70, 100, 그렇게 되죠? 110, 120, 128, 130, 13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립노드는 하위 서브트리에 대한 포인터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28이니까. 28이니까 당연히 하위가 없잖아요. 28이 끝인데 뭐 가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립노드는 하위 서브트리에 대한 포인터가 필요 없어요. 그쵸? 당연한 소리죠. 자, 근데 이게 B 트리가 이제 뭔지만 묻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B 트리를 삽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삭제는 못 봤어요. 삭제는 못 봤는데 삽입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삽입하는 방법 뒤에도 문제가 잠깐 나오는데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B 스타트리랑 B 플러스 트리도 뭔지 잠깐 보고 그리고 해시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립로드 삽입 위치는 무조건 립노드 입이에요. 입에다 넣어야 돼요. 삽입을 할 때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근데 빈 공간이 없어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그래서 노드를 쪼개야 돼요. 쪼개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m제의 키의 값을 부모 노드로 돌아 이런 말이 있는데 예를 보면서 지금 그냥 보면 모르겠죠? 예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는 반씩 나누고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로 두면 되고 노드를 분열하는 대신 키를 재분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트리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키가 들어갈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무조건 다시 다 없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러면 뭐 트리는 잘 운영이 되겠지만 오버헤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구성해 놨는데 뭐 하나 들어갔는데 오버플로우 생겼다. 그러면 노드를 분열하지 않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시 재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오버헤드가 들어가서 그죠? 낭비죠. 근데 노드를 분열해서 키를 넣는 게 낫겠죠.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가끔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자, 앞에 그림에다가 여기 이 그림이에요. 차수가 3인 B 트리 구조 여기다가 22, 41, 59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22, 41, 59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자, 22 비어있죠? I 보니까 20 다음에 비어있어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20에다 그냥 22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41을 넣으려고 보다 보니까 41을 눌러보니까 40 다음에 42죠? 2 다음에 N이잖아요? 40 다음에 42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41을 밀고 거기다가 41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분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42가 있는데 41, 42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42가 있는데 41을 넣으려면 밀어놓고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41, 42 들어가겠죠? 문제 없죠? 자, 근데 59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59. 여기다 59를 넣었는데 지금 50과 58 이렇게 되어 있고 60이죠? 50, 58, 60. 거기다 59를 넣어야 돼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50, 58 꽉 찼고 60은 이미 위에 키를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넣을 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생긴 거니까 분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59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50과 58, 59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거를 위로 올릴까 생각해 보세요. 59를 위에다 넣을 59를 넣지 59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립노드에 282로 들어가야 돼. 282로. 59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립노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58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렇죠? 58을 위로 올리고 60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8 다음에 59를 노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59를 넣어야 되는데 59를 넣으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50, 58, 60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28에다가 무조건 립노드에다 넣어야 되죠? 넣어야 되니까 58을 위로 올리고 60을 오른쪽 칸으로 보내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오른쪽 칸으로 보내요. 보낸 다음에 58에다가 뒤에 59를 매달아 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걸 또 공식으로 해가지고 외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그 문제를 보고 넣어 보시면 돼요. 넣어 보는데 얘가 반드시 립노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앞에 나오죠? 삽입의 삽의 위치는 반드시 립노드 282로 들어가야 돼. 282로 282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다 지금 59를 60짜리에다 넣고 60을 뒤로 당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58을 올리고 그 다음에 59를 립노드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차수가 두 번째예요. 차수가 3인 B트리에서 키값 43, 69, 138, 19를 순서대로 넣는다고 했을 때 자, 크기가 2인 공백 루트 노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43을 넣었어요. 43을 넣었죠? 43 넣고 그 다음 69를 넣었어요. 69 상관없겠죠. 그죠? 43, 69 차례로 넣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거기다가 138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138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138은 립 로드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노드가 꽉 차 있잖아요. 오버플로우 났잖아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9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50,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59를 올리고 58을 올리고 59를 붙였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69를 올리고 그 다음에 43, 138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9를 넣어야 되나요? 19를 넣어야 되는데 19가 69보다 작죠? 그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43보다 또 작잖아요. 그러니까 43을 뒤로 밀르고 거기다 19를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하세요. 그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립노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립노드로 데이터가 립노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69보다 19가 작으니까 69에 넣어보려고 하다가 당연히 이제 립노드에 들어가야 되니까 밑으로 오죠? 밑으로 와서 43의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43이 더 크니까 뒤로 보내고 19가 들어가면 돼요. 예, 이게 비트리예요. 자, 비스타트리. 에스테리스크를 붙여주고 비스타라고 읽어요. 비스타트리라고 읽는데 노드의 분열을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노드가 최소한 3분의 2 이상 채워지도록 비트리보다 노드 수가 작도록 해서 더 빠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8개의 키를 삽입할 수 있도록 B 스타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10부터 80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90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90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있는 50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50보다 작은 애들은 10, 20, 30, 40 놓고, 그 다음에 50보다 큰 애들은 60, 70, 80, 9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포인터가 다음에 이제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곳 40뒤, 90뒤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 40뒤나 90뒤에다 넣어야 되니까 포인터를 저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B스타트리는 그냥 각 노드의 데이터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B트리보다 많이 넣어서 채워지도록 쪼개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빼서 올리고 내리면 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B 플러스 트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B 플러스 트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 셋과 순차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면은 저 앞에 있는 A부터 D까지는 립노드가 아니죠? 이파리가 아니에요. 립노드가 아닌 부분은 전부 인덱스예요. 인덱스고, 그 다음에 립노드 보세요. JK, IMN, OP 이거 다 립노드죠? 립노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립노드는 지금 립노드에다가 데이터를 저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믿고 립노드는 뭐예요? 순차 세트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덱스를 타고 와서 립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고, 순차 세트를 타고 J부터 7, 15, 16, 18, 19, 20 이런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타고 와서 내가 30을 찾아야 돼. 그러면 69에서 B로 가서 43보다 작으니까 C로 타고 와서 30을 찾아가지고 밑에 M에 30 있죠? 그렇게 이제 찾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보고 132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A에서 69를 보고 타고 와서 136보다 작으니까 H로 와서 130보다는 크니까 W로 와서 132를 찾겠죠. 근데 그렇게 인덱스를 보고 찾는 방법이 있고, 순차적으로 그냥 7, 15에서 132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인덱스를 타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 세트와 순차 세트로 구성되고, 루트와 립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최소 2분의 m개 이상, 최대 m개의 서브트리를 가져요. 똑같은 B트리랑 m개의 서브트리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립노드가 아닌 노드에 있는 키 값의 수는 그 노드의 서브트리 수보다 하나 작고요. 키 값 수가 모든 립노드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B트리랑 마찬가지예요. 한 노드에 있는 키 값들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립노드는 파일 레코드들의 순차 세트를 나타내서 모두 링크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J부터 쭉 해서 150까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성은 인덱스 부분에 있는 키 값들은 립노드에 있는 키 값들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경로만 제공해주고, 인덱스에 있는 부분에 있는 키 값은 립노드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덱스 부분의 키 값들은 경로만 제공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자료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립노드는 모두 순차적으로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순차 접근에 효율적이겠죠. 순차 접근 할 수가 없잖아요. B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7, 15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6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인덱스를 보고 찾아가서 A를 보고 B를 보고 E를 보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는 립노드 찾아서 쭉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구성은 그쵸? 구성은 인덱스와 순차로 나눠져 있는데 인덱스는 내부 노드고 립 노드에 있는 키들에 대한 경로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 있는 게 아니라 경로만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순차 세트는 립노드죠. 모든 키 값들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순차 셋을 순서대로 연결해 가지고 직접 뜨는 순차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포함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 해당되는 포함해야 되겠죠? 내부 노드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부 노드는 지금 뭐 포인트도 달려있고 막 이런데 당연히 립 노드는 다르겠죠. 뒤에 거 그 다음 숫자의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69 같은 경우는 지금 69를 확대시켜 놨는데 69가 그 자기 키 값이랑 어드레스, 저 어드레스가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S의 주소가 들어있겠죠. 69 다음에 70인데 70이 지금 S잖아요. S 노드니까 S 노드에 주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69 다음에 add 주소를 보고 7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B 플러스 트리와 B 트리가 다른 점 뭐 해서 시험에 나왔나 본데 인덱스 셋에 있는 키 값은 립 노드에 있는 키 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해 주는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B 플러스 트리 얘기예요. 지금 B 플러스 트리 얘기하는 거예요. B 트리와 저기 차이점인데 B 플러스 트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립 노드와 내부 노드는 그 구조가 달라요. B 트리는 같잖아요. B 트리는 같은데 B 플러스 트리는 다르다 이거죠. 순차 셋의 모든 노드는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B 플러스 트리는. B 플러스 트리에서 키 값의 삭제는 B 트리보다 훨씬 간단해요. 재분배나 합병이 필요하지 않은 삭제는 립 노드에서만 실행되고 인덱스 셋에 있는 키 값은 삭제하지 않고 그냥 유지해요. 왜? 인덱스 셋에 있는 키 값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경로만 하는 거지, 그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립노드에서 삭제만 하면 삭제할 때 B 플러스 트리는 립노드에서만 그냥 날리면 끝이다 이거죠. 자, 2013년 행자부 B 플러스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 플러스 트리는 루트 노드부터 모든 단말 노드까지 깊이가 동일하다. B 플러스 트리의 단말 노드들은 순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B 클러스터링 B 플러스 트리 인덱스에는 데이터 레코드들이 정렬되어 있다. B 플러스 트리는 팬아웃 값이 커서 트리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진 트리보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로서 훨씬 효율적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이진 트리는 서브 트리로 2개씩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진 트리는 그 트리의 밑에 2개씩 달려요. 그래서 이진 트리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여러 번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트리가 훨씬 인덱스로 효율적이겠죠. 다 맞는데 3번이 B 클러스터링 트리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는데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은 B 플러스 트리 인덱스가 데이터 레코드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3번이 답인데 B 클러스터링에 대한 얘기가 책에 없는데 여기 문제로 나왔어요. 아무튼 뭐 세 가지는 맞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트리, B 트리, B 스타 트리, B 플러스 트리 특성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B 트리는 삽입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이따 문제 나오니까 한번 문제를 보고 그냥 생각해서 풀면 돼요. 무슨 나누기 해가지고 뭐 올리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되지만 생각해서 푸시면 되는데. 자, 해싱 얘기를 할게요. 해싱은 그냥 뭐냐면 함수에다가 어떤 수식이 있어요. 수식에다가 키를 그냥 던져요. 던지면 걔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나온 값 그걸로 그냥 가서 쓰는 거예요.
메모리가 어떻게 됐든 말든 메모리가 어디 쓸지 몰라요. 메모리가 뭐 엄청 큰데 긴데 거기에 어떤 위치에다가 들어갈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뭐 B 플러스 7만 해도 7, 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16, 18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대충 순서대로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걸 만약에 우리 B 플러스 3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래도 7 근처에 15가 있을 거고 16 근처에 18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나와서 하는데 그 해싱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첫 번째 레코드가 2로 나왔으면 2번으로 가는 거고 2번 주소로 가는 거고 뭐 두 번째 레코드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100번 주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그냥 그 해싱을 타고 들어가서 아무데나 적는 거야. 아무데나. 그러니까 엄청 빠르겠죠. 엄청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것도 B 플러스 3도 다시 보시면 150을 찾는다 그러면 뭐 A를 거쳐서 69를 거쳐서 뭐 C를 거쳐서 I를 거쳐서 150을 찾을 수도 있고 순차 셋으로 들어와서 7, 15, 16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50까지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해싱은 그냥 150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키값을 주면 함수를 타고 쑥 들어가요. 그냥 한 방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랜덤으로 그냥 그 해싱 함수에 들어간 통과된 값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메모리 어디 있을지 몰라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버킷의 크기는 하나의 주소를 가진 저장 구역에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의 수가 되고, 적재율은 총 저장 용량에 따른 실제 저장된 레코드에 대한 비율, 적재율이 나오겠죠? 얼마나 적재됐나? 왜 적재율 이런 게 필요하냐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이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면 뭐 적재율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는데 버킷이 얼마나인데 거기에 몇 개나 들어갔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적재율 이런 말을 쓰죠. 핵심 함수, 레코드 키값으로부터 주소를 생성하는 방법. 이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내 마음대로만 하면 돼요. 겹치면 골치 아파지는데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 주어진 주소 공간이 10,000원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해싱 막 쓰다 보면 주소가 꽉 찰 텐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10,000원 됐을 때 그죠? 버킷의 크기는 하나의 주소를 가진 한 저장 구역, 둘 이상의 레코드 저장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버킷 안의 레코드는 같은 주소를 가지게 돼요. 그죠? 한 파일을 구성하는 버킷 수가 그 파일의 주소 공간이 되는 거죠. 버킷, 통상적으로 한 번의 접근으로 버킷 내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크기로 결정되고 저장 장치의 물리적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읽는 장치냐, 랜덤으로 읽는 장치냐, 뭐 이런 거 따라서 버킷의 이제 또 크기를 잡아줘야 되고 충돌, 컬리전이 나왔는데 해싱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 충돌이에요, 충돌. 컬리전이요. 2개 이상의 상이한 레코드가 똑같은 버킷으로 해싱됐을 때 동거자, 같은 주소에 있는 키값들, 같은 키값들의 충돌된 키값들, 그래서 버킷이 10,000원일 때는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버플로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데이터가 10이었는데 10이 해싱 함수를 타고 가서 100이 나왔어요. 해싱 함수 타고 나서 몇이 나올지 몰라요. 100이 나왔어요. 두 번째 20을 넣었는데 또 해싱 함수 타고 나와서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100이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20이 또 내가 거기 들어갈 거야 하고 싸우죠.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그럼 또 걔를 같이 붙여줄 거냐 아니면 뭐 어디 딴 데를 보낼 거냐 해싱을 고칠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함수에다가 키값을 던져서 바로바로 나오는 결과로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저게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면 똑같은 주소로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은 주소로 해싱돼서 키값들이 충돌되고 거기다 이제 할 수 없이 같은 그 장소에 매달아요. 그걸 어디 딴 데서 해싱 함수를 또 고칠 수가 없으니까 딴 데를 매달아서 그거를 바로 밑에다 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거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뭐 시노미라고 써 있는데 버킷이 10,000원일 때는 충돌이 문제가 되겠죠. 밑에서 달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원래 거기 들어가야 될 애가 또 해싱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원래 나는 거기 자리 내 자리 거긴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게 있죠. 똑같은 함수의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돌이 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해싱은. 자, 오버플로우 왜 생기느냐? 대부분의 레코드가 동일한 탐색 키를 가질 경우. 이놈 레코드들이 그 해싱에 넣기만 하면 동일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계속 거기만 쌓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날 거고, 해시 함수가 탐색 키를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해시가 좀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가는데 항상 같은 곳에다가 넣어버리니까 그게 충돌이 나서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버킷에 저장 가능한 최대 레코드 개수보다 저장한 레코드가 많을 경우, 그렇죠? 레코드를 넘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내가 뭐 10기가밖에 못 넣는데 20기가 넣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오버플로우 날 거예요. 클러스터, 일부 지역의 주소들을 집중적으로 반환하는 결과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는 문제. 난 클러스터링 안 했는데 지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싱이 계속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주소를 반환해서 버킷의 크기를 크게 하면 오버플로우는 줄어드는데 저장 공간의 효율이 감소하고요. 버킷 내 레코드 탐색 시간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버킷이 앞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번의 접근으로 버킷 내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을 전송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한 번에 그냥 원래 저기가 오래 걸리니까 메모리가 느리기 때문에 CPU가 한 번에 이제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양, 그 정도만 이제 버킷 크기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오버플로 나니까 자꾸 이게 충돌을 나니까 그러면 버킷을 늘리자. 그래서 버킷 크기를 늘려놔요. 늘려놓으면 이제 오버플로는 줄어드는데 한 번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죠. 크니까. 그래서 저장 공간을 또 버킷 크기가 큰 상태로 계속 여러 개가 있으면 얘가 해시가 순서대로 쫙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 공간 효율이 감소되고 버킷이 크니까 레코드 탐색을 오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해싱 기법에서 버킷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해시 함수가 랜덤한 해시키를 생성할 경우. 좋은 거죠, 그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랜덤한 게 아니라 해시 함수가 동일한 해시키를 계속 생성할 경우가 되겠죠. 1번이 답이네, 그죠? 대부분의 레코드가 동일한 탐색 키를 가질 경우. 그렇죠. 대부분의 레코드가 키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 그러면 해시에 넣어봐야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날 거고요. 해시 함수가 탐색 키를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해시가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계속 탐색 키를 뭐를 넣어도 그게 나오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날 거예요. 버킷에 저장 가능한 최대 레코드 개수보다 저장할 레코드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오버플로우 나겠죠? 그죠? 당연히 나겠죠. 난 조금만 넣어야 돼. 조금만 공간에 많이 넣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오버플로우 날 거예요. 랜덤한 해시키를 생성할 경우 아니죠. 자, 해싱 함수는 여러분들이 개발하셔도 돼요. 꼭 이거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여러분 나올 수 있게끔만 좀 충돌이 안 나오게끔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직접 해싱 함수 만들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재산 잔여 해싱 저기 중요하다고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많이 쓴다 이거예요. 키 값이랑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MOD가 뭐예요? 나머지 연산을 해요. 키 값과 해시 테이블 크기를 나머지 연산해서 나머지가 나오면 그거를 주소값으로 쓰는 거죠. 키가 510인데 그거를 100으로 나눠요. 나누면 나머지가 12가 되겠죠?
몫은 5고 나머지가 12잖아요. 그러면 12가 나와. 그럼 12번 주소값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걸 했던 611 했어요. 611 하면 뭐가 나와요? 또 12가 나오죠. 충돌 나는 거예요. 뭐 712, 812 다 마찬가지죠. 100을 했더니 나머지 100을 했더니 또 12가 나오죠. 그럼 12번째 주소에 가면 512, 612, 712가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나누기. 버켓 크기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넣는 거죠. 중간 제곱 해싱. 키값을 제곱하고 중간에서 n개의 주소 공간을 취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레코드의 키가 512일 때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100이면 512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 26만 2144가 나오는데 중간에 두 자리 21만 빼서 주소값을 쓴 거예요. 그쵸?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충돌이 나죠. 응?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파일 구조를 설계하신다 그러면 해싱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해싱 함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냥 한 다음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충돌이 나요. 폴딩은 키 값을 주소 공간과 같은 자리 수를 가지는 몇 개의 부분을 나눈 다음에 접어서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키가 주민등록번호면 1, 2, 3, 4, 5, 6, 7, 8, 9, 0, 1, 2, 3이다. 그러면 저거를 1, 2, 3이랑 4, 5, 6을 접어요. 그러면 1, 2, 3 더하기 6, 5, 4가 되죠. 그 다음에 7, 8, 9하고 0, 1, 2를 접어요. 그러면 7, 8, 9 더하기 2, 1, 0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죠.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1779가 나왔는데 그거를 1000으로 나누니까 779번 주소로 값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라 이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접어요. 그러니까 1, 2, 3하고 4, 5, 6을 접으면 1, 2, 3하고 접었으니까 6, 5, 4가 되죠.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 이동. 접는 거, 이건 접었고 이건 안 접은 거예요. 1, 2, 3, 4, 5, 6 더하고 7, 8, 9 더하고 0, 1, 2 더하고 3을 더해요. 그랬더니 1383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1000이니까 1000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383이 나왔어요. 걔가 주소값인 거죠. 자, 진수 변환. 지금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게 재산 잔여, 나머지 가지고 구하는 재산 잔여 해싱이랑 그다음에 진수 변환 두 가지가 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라는 거죠. 키값의 진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한 후 초과되는 높은 자릿수를 절단하고 주소의 범위에 맞도록 조정해요. 조정 상수를 사용해서 키값이 172, 148인데 주소 공간이 7000이에요. 조정 인수가 0.7이고 그러면 17만 2148이라는 값을 11 진수로 무슨 진수를 할지는 여러분 결정하면 되죠. 11 진수로 해서 11의 5승, 11의 4승, 11의 3승, 2승, 1승, 0승 해서 곱하죠. 곱한 다음에 더해요. 더하면 26만 6,373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조정인수 0.7을 곱해서 4,461을 구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떤 랜덤한 해싱에 집어넣어서 랜덤한 주소를 구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50분이 넘었네. 자, 자, 확장성 해싱. 요것도 뭐 최근에 설명이 많이 돼 있는데, 버킷의 충돌이 나니까 두 개를 둔 거예요. 그냥 뭐 큰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2단계로 디렉터리와 버킷에서 깊이를 두 개로 둬서 충돌을 두 번 넣으면 아무래도 충돌이 줄겠죠. 특정 레코드의 검색을 1번의 디스크 접근으로 가능할 수 있고 확장성 해싱은 동적 해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2단계 구조, 디렉터리와 버킷, 트리 깊이 2로 돼 있어요. 자, 그냥 늘 공간을 두 개로 놓은 거니까 충돌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문제풀이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네, 쉽시다.